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순간 낯선 여자가 그녀를 부축하며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그 눈빛이 지은의 가슴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바로 지은의 면접을 볼 회사의 CEO 민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어릴 적부터 여자친구들에게 느껴지는 이상한 끌림을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눌러왔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의 면접.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섰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나타난 여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짧은 보브컷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세련된 슈트 차림의 여성. 그녀가 바로 CEO 민지였다. 면접실로 안내된 지은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민지가 들어오자마자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지은 씨, 이력서 보니 잠재력이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죠? 지은은 준비한 대답을 더듬거리며 내뱉었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이 너무 강렬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면접이 끝난 후 민지가 명함을 건네며 개인적으로 연락할게요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지은의 언니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그게 가족의 자랑이었다. 지은은 그런 기대 속에서 자신의 본능을 억압해왔다. 하지만 민지의 그 시선이 모든 걸 깨뜨렸다. 그날 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면접 잘 봤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지은은 망설였다. 이건 위험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다. 민지가 먼저 와 있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보자마자 끌렸어요. 민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CEO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민지는 웃으며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숨기다 보면 더 아파.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30살, 성공한 사업가지만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다. 지은은 그 말에 공감했다.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만남이 시작이었다. 지은은 회사에 합격했고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멘토링처럼 보였지만 곧 로맨틱한 감정이 싹텄다. 지은은 민지의 손길에 떨렸고 민지는 지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회사에서 민지는 엄격한 상사로, 지은은 부하 직원으로 행동했다. 밤에만 둘은 진짜 자신을 드러냈다.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매일 밤 고민했다. 한편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재촉했다. 민지야, 나이 들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이 나오면 민지는 TV를 껐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그 설득은 약해졌다. 지은의 친구들도 이상함을 느꼈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데이트를 즐겼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 순간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 뒤엔 항상 두려움이 따랐다. 만약 들키면 지은은 상상만으로도 떨렸다. 민지는 걱정 마, 우리가 조심하면 돼 라고 안심시켰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소개팅 할 남자 있어.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도 나이 차서 결혼 생각해야지. 지은은 민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민지는 가봐. 하지만 나 생각하면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소개팅 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은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만나 안겼다. 나 못할 것 같아. 가족을 속일 수 없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시간이 필요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은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사랑이 그녀의 전부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민지는 회의에서 지은을 특별히 챙겼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걸 단순한 신입사랑으로 여겼다. CEO님이 지은 씨 좋아하나 봐. 동료들의 농담이 지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관계가 드러나면 지은은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회사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더 조심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어느 주말 둘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요리를 해주고 지은은 웃으며 먹었다. 그 순간은 평화로웠다. 민지 언니, 나 행복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지야, 다음 주에 미팅 잡았어. 재벌집 아들. 민지는 엄마, 나 관심 없어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회사 생각해서라도 만나봐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갈등을 숨겼다. 내가 지은이를 지켜줄게. 이민지는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은의 가족도 움직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딸을 만났다. 지은아,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지은은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빨리 찾아. 우리 집안은 정상적인 가정을 원해.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찔렀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나 결혼하라고. 민지는 참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선니도 가족 압력 받잖아. 우리 어떻게 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도 혼란스러웠다. 성공한 CEO지만 사랑 앞에서는 약했다. 과거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트라우마였다. 그 친구는 가족의 반대로 자살 시도를 했고 민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지은이를 잃을 수 없어 민지는 결심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부 압력이 세졌다. 지은의 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언니는 의심했다. 언니는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를 혐오했다. 우리 가족에 그런 사람은 없어. 언니의 과거 발언이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친구가 민지야, 요즘 여자랑 가까워? 소문 들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첫 번째 대립이 일어났다. 지은이 회사 파티에서 민지와 눈빛을 주고받는 걸 동료가 봤다.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CEO랑 신입이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민지는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라고 했지만 지은은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잖아. 지은은 사랑하지만 이게 우리를 망칠 거야. 둘은 처음으로 싸웠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 울었다. 민지는 혼자 남아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와의 추억. 하지만 사회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 지금 지은과는 다르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민지가 막았다.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못 살아.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 가족의 개입이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어머니는 지은의 방을 둘러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민지의 선물이 보였다. 이건 뭐야? 남자친구거. 지은은 친구거요 라고 거짓말했다. 어머니는 빨리 결혼해. 동네 사람들 물어봐. 이 지은은 압박감에 시달렸다. 민지도 어머니의 미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벌 아들을 만났지만 마음은 없었다. 죄송해요. 민지는 말했다. 그 미팅 후 민지는 지은을 만나 나 지쳤어 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우리 공개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회사 망해. 둘의 대화는 점점 어두워졌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사회 규범을 어기는 건가?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민지 언니가 없으면 안 돼. 지은은 결심했다. 그러나 이 결심은 곧 시험받을 터였다. 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언니의 발견은 지은의 세계를 뒤집었다. 지은아, 너 여자랑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지은은 언니, 오해야 이라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언니는 소해. 메시지 봤어. 이건 비정상적이야. 지은은 사랑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다. 언니는 화를 내며 가족한테 말할 거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은은 애원했다. 제발. 말하지 마. 하지만 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달려갔다. 언니가 알아. 어떻게 해? 민지는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지의 내면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과거 여자친구의 가족이 개입해 관계가 끝났다. 이번엔 다르게 할게. 민지는 다짐했다. 둘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다. 잠시 거리 두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싫어. 포기 못해. 긴 논쟁 끝에 둘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언니가 부모님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지은아, 집으로 와. 전화 목소리가 무서웠다. 지은은 서울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갔다. 부모님은 너 미쳤어? 여자랑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걸 느꼈다. 민지도 가족의 압력을 받았다. 어머니가 민지야, 소문 들었어. 회사에서 여직원과 민지는 부정했다. 헛소문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해. 그럼 소문 사라져. 민지는 엄마,
나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참아. 나도 힘들어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은은 집에 갇힌 듯 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핸드폰을 뺐고 외출을 금지했다. 생각할 시간 줘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의 내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나? 그녀는 매일 울었다. 사회의 시선도 느껴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한국은 전통을 지켜야 해. 그 말들이 지은을 괴롭혔다. 민지는 회사에서 지은의 빈자리를 보며 아팠다. 그녀는 지은의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대신 지은에게 몰래 연락했다. 사랑해. 기다릴게. 대립은 회사로 번졌다.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CEO의 사생활이 문제야. 민지는 이사회에서 압박받았다. 민지 씨, 정리해. 그녀는 개인사야 라고 반박했지만 약해졌다. 지은은 집에서 탈출해 민지를 만났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민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둘은 또 싸웠다. 지은은 전니가 나 포기하려 해. 민지는 잔이야. 하지만 회사 잃으면 어떡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배신감이 반전을 불렀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민지가 과거 여자친구를 버렸다는 것. 민지 언니가 날 이용하는 건가? 지은은 의심했다. 민지를 대면했다. 과거 여자친구 왜 버렸어? 민지는 가족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 민지는 울며 이번엔 다르다니까. 하지만 지은의 신뢰는 깨졌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어. 의사는 말했다. 지은은 치료할 게 아니에요. 라고 반항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도망쳤다. 민지의 아파트로 갔다. 언니, 나 믿어. 민지는 믿어. 둘은 다시 안겼다. 하지만 이 재회는 짧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방문했다. 민지야, 이 여자 누구야? 어머니의 눈이 지은을 노려봤다. 민지는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 친구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민지의 선택이 드러났다. 어머니 앞에서 지은을 부정했다. 지은은 전니. 왜? 라고 물었다. 민지는 미안해. 나중에 설명할게. 지은은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방황했다. 모든 게 끝났어.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지은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사라졌다. 민지의 가슴에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지?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탓했다. 지은의 사라짐은 민지를 깨웠다. 그녀는 지은을 찾기 위해 서울을 헤맸다. 지은아, 미안해. 우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지은은 친구 집에 숨어 있었다. 민지 언니가 날 버렸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포기해. 위험해 라고 조언했지만 지은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면의 충돌이 계속됐다. 가족, 사회, 사랑. 무엇을 선택할까? 민지는 회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회는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잃은 게 더 컸다.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너 미쳤어? 집안 망신, 이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민지는 전마가 날 이해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변화를 느꼈다. 지은의 사라짐에 걱정했다. 지은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이 날 받아줄까?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조언을 구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선배들의 말이 위로가 됐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재회는 우연히 일어났다. 한강에서 지은을 본 민지. 지은아, 민지는 달려갔다. 지은은 왜 왔어? 날 버렸잖아. 이민지는 미안해. 회사 그만뒀어. 가족에게도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는 등 이제 자유야. 너랑 함께 할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가족에게 갈게.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 재회는 새로운 시험의 시작이었다. 사회적 반발이 왔다. 민지의 사임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CEO 동성애 스캔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역겹다. 한국에서 쫓아낸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과 함께 버텼다. 지은의 가족도 재회했다. 부모님은 수립난라고 했지만 지은의 눈물을 보고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언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마지못해 인정했다. 둘의 관계는 공개됐다. 친구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고 민지는 사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어려웠다. 이게 대가야, 민지는 말했다. 지은은 후회 안 해, 민지는 안 해, 너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깊은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 언니, 우리 선택이 옳았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옳고 그름은 없어. 우리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미안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둘은 LGBT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사랑은 자유다라고 외쳤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지지의 말들이 힘을 줬다. 그러나 반대도 세졌다. 민지의 전 투자자가 너희 관계 때문에 투자 취소라고 했다. 지은의 언니가 가족 모임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언니, 왜? 언니는 아빠 엄마가 힘들어해. 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어머니는 잘 하지만 사회가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꿨다. 민지는 불안 약을 먹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은 생각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민지의 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안정됐다. 민지는 새로운 벤처를 시작했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점점 무감각해졌다.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거야. 민지는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지은아, 민지 씨랑 와라고 초대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는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언니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상처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민지는 과거 트라우마로 가끔 울었다. 지은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다. 우리 선택의 대가가 이거였어. 둘은 대화로 풀었다. 후회 안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안 해. 너 만난 게 최고야. 지은도 나도 오라고 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식텐이 됐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긴 건 아니지만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 법안이 논의됐고 지은과 민지는 증언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용감해 이 댓글들이 위로가 됐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그 면접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민지는 그 시선이 운명이었어. 마지막 갈등은 내부에서 왔다. 지은이 임신을 원했다. 아이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에겐 어려웠다. 민지는 입양할까? 지은은 사회가 허락할까? 둘은 논의했다. 이 선택은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였다. 아이에게 미안할까? 지은의 걱정에 민지는 우리가 좋은 부모 될 수 있어. 결국 입양을 추진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 잘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다. 모든 걸 잃을 뻔한 사랑, 가족의 아픔, 사회의 비난. 이 모든 대가가 가치 있었을까? 이 사랑이 가족과 사회를 희생할 만큼 옳은 선택이었을까?